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고1 9월 전국연합학년평가 문학 38번부터 42번까지 고전 시가 2작품하고 고전 수필 1작품하고 자, 갈래복합 지문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 작품을 해설할 텐데요. 항상 여러분 먼저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41번 보기에 가의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합강정가는 순시를 온 관찰사를 위한 뱃놀이와 관련된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순시라고 하면 여러분 약간 순찰 비슷한 거예요. 순찰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찰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각 도의 도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관찰사가 뱃놀이를 한답니다. 근데 뱃놀이에 관련된 현실을 비판했다고 했으니까 이 현실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뱃놀이 백성을 살펴야 되는데 쳐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관리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백성들에게 바로 잔치, 이 잔치가 뱃놀이 잔치가 되겠죠. 그 비용을 부담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을 백성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백성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는 관리는 부정적인 공무원입니다. 뇌물이 오가는 그런 부정, 잘못된 것, 정의롭지 않은 것이 횡행한 것. 백성들이 가렴주구로 인해, 가렴주구라는 것은 세금을 아주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삥을 많이 뜯으니까 백성들이 유랑민이 되고 마는 현실들, 지배계층의 유흥을 위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수탈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 합강정가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의로운 선비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런 선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관찰사에 대해서 워닝을 한다. 경고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시대상을 반영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 오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작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합강정가죠. 합강정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설. 장마 가뭄 때문에 피해 입은 백성들, 우리 불쌍한 백성들이 관찰사의 가을 순행을 기다리면, 그러니까 순행은 아까 나왔던 순시를 온다고 했잖아요. 도지사가. 가을거지 부족함을, 가을거지가 추수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잖아요. 혹시 어떻게 채워줄까 하고 기대를 해서인데 지나가는 곳마다 죄를 묻는 문제점이 있네. 문제가 있네. 문호는 물론입니다. 재해도 감췄는데 옥하밭이야 거론할까? 거론하지 않겠다. 서리법이네요. 목화밭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도 그렇고 목화밭도 재해가 심하다. 백묘, 이거는 여러분 넓이 단위니까 패스해도 됩니다. 아주 넓은 넓이 단위. 벌건 땅은 결국 황폐화된 거잖아요. 이제 재해를 입었으니까 아주 황폐화됐습니다. 초토화되었습니다. 백지징세하는구나. 징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세금을 걷는 거 말입니다. 세금을 걷는다. 인자한 우리 임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걱정하시는데 불쌍한 우리 백성 논밭에다 좁은 길을 넓히란다. 그러면 길을 넓히는 것이 도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도로 확장 왜 하는 줄 압니까? 바로 순시를 온다고 도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각급 관리 공무원들이 독촉을 하네요. 그래서 채찍과 폭력이 어지럽다라고 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백성을 노역에 강제 노역에 동원합니다. 노동에 동원을 한 모습입니다. 허다한 관인들이 큰 집, 큰 가구
우리 집이 우리 1400 뭐 3호 이러면은 그 가구수를 말하는 거예요. 가구수 작은 가구수 분담시켜 사방 부근 심리 안에 닭과 개가 멸종하네. 닭과 개가 왜 멸종하나 보자. 이제 그때 노역을 그 관찰사가 이것을 이제 먹는다고, 이것도 가축까지 수탈하는 상황입니다. 부자는 괜찮지만 가련한 이는 가난한 자로다. 가난한 자가 너무 불쌍한 상황입니다. 부자는 이제 내면 되지만 돈이 많으니까. 해는 기울고 이적은 밥을 재촉하는데, 이건 공무원입니다. 이장이라고 보면 돼. 이장은 저녁밥을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것, 식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성들에게 수탈을 하는 모습입니다. 텅 빈 부엌 개 우는 안악 발구르며 하는 말이 방아품은 노동입니다. 방아를 찢는 노동에서 얻은 양식이 한두 대 있지만 채소도 있는데 그릇은 누구에게 빌리고 하고 이제 탄식합니다. 그릇까지 동원하는 모양입니다. 앞뒷집 돌아보니 섣달 금음에 시루 빌리는 격이로다. 한 마을의 개와 닭을 다 먹어치우고 집집마다 또 거둔단 말인가 하고 계속 수탈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대호에는 한 양이 넘고 큰 집에는 한 양, 작은 집에는 6, 7천. 그래서 이게 수탈을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수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놀이는 이제 부정적이죠. 아까 보기에 나와 있던 것은 그들의 유흥을 말합니다. 유흥을 다시 한다면 이 백성 못 살겠네요. 여러분, 뭐 자꾸 잘못 눌러져서 쌤이 좌우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 백성은 못 살겠네. 괴롭네. 어떻게 산단 말인가. 그래서 나중에 유랑을 떠나기도 하죠. 낙토는 즐거운 낙에 그다음에 흑토자죠. 즐거운 흙에서 땅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도 좋다 하여 편안히 지내더니 할 일 없이 떠도네. 그럼 이제 백성들이 결국에는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호사, 한 사람은 이제 관찰사를 말하는 거고요. 호사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좀 알면 좋고, 호사스럽다. 여러분, 사치입니다. 사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치. 왜냐하면 이거는 유흥을 하고 있잖아요. 유흥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뱃놀이를 한다고 했어요. 뱃놀이, 한 사람이 뱃놀이를 하는데 몇 사람이 난리가 되고, 그러면 몇 사람은 백성들을 말하죠. 뭐 난리가 된다는 고통이죠. 동원되니까 집과 논밭 다 팔고서 어디로 가야 한다면 유랑을 하게 되는 현실이죠.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AABA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반복과 변주라고 합니다. 반복과 변주. A가 반복되고 B가 변주됐죠. 어진 마음 밝은 촛불이 되게 하시고 비추소서. 반복이고 명령입니다. 소문에 들리기를 아정과 향원이 벌을 준답니다. 가나하니 벌하는가 여겼더니 음식과 도로를 탓하는구나. 그러면 가나나카는 일 벌하는 줄 알았더니 음식이 부족하다고 도로를 안 넓히는 탓을 해서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벌을 주는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노예도 차출하고 무슨 일인고 술령수의 권세로다. 이게 이제 높은 관리를 고급 관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은 넘쳐나고 뇌물은 공공연하다. 그래서 우리 뇌물이 오가는 부정부패를 말합니다. 부정이라고 쓸게요. 좋으시고 상평통보 좋으시고. 그러면 AABA. 요즘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돈인데요. 구멍 뚫린 돈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죠?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그래서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 잡네. 이거 뇌물을 주는 부정현실을 말합니다. 춘당대 치는 장막 오목대 무슨 일인고 참남한 과거장에서 제주를 겨루는 유생들아. 그러면 유생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 있는 선비에 대한 기대라고 했죠. 53주 전국이죠. 전국 시예향의 의로운 선비가 왜 없단 말인가.
먹을 복 좋은 우리 순상. 이 순상은 관차사를 말하네요. 참 너무 많이 처먹는 쯔양이냐, 이렇게 많이 처먹냐, 출세운 좋은 우리 순상하고 지금 대꾸를 쓰고 있습니다. 대꾸법을 짝이를 이루고 있죠. 들어오시면 육조판서, 나가시면 팔도관찰사, 공명도 거룩하고 부기도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거지가 아니고 끝이 없다. 만극하도다 나라 은혜여, 감격스럽다 임금 은혜여, 한도막 절개라도 있으며 온님을 다하여 은혜에 보답하리라. 배은망덕하게 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치리라. 그러면 배은망덕하게 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치리라는 것은 관찰사에 대한 경고, 관찰사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나인데요. 힌트가 있는지 볼게요. 힌트가 되는 부분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확인할게요. 제목을 보니까 귀전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귀가 돌아갈 귀자죠. 귀향한다, 귀환한다, 돌아갈 귀에 이 네모 이렇게 쳐져 있는 글자가 밭전자예요. 밭으로 돌아간다. 그죠? 밭전자 기록할 로. 그러면 밭으로 돌아가는 노래. 그러면 시골로 고향으로 시골로 귀환한다. 이제 관직에서 시골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제목에 효빈가라고 되어 있네요. 돌아가리 말뿐이요. 갈이 없어 전원이 거칠어지 아니가고 어찌할까. 그러면 까가 나오면 여러분이 물음표 치면 됩니다. 아니가고 어찌할까를 뒤집으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다, 시골로 간다 이런 거죠. 초당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의 청풍명월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만 잘 보면 됩니다. 풍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람이고 달이죠. 그러면 이 자연은 바로 전원, 자기 고향, 시골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남면서 들며 기다리고 있으니까 난 가겠다. 자, 그러면 도시에서 이제 벼슬을 하다가, 숙소에서 벼슬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시골, 바로 자연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 자, 이수 농암가 보겠습니다. 농암에 올라가 버리면 두 번째 글자가 바위잖아요. 암자, 바위, 암석할 때 농안이 늙은 눈입니다. 늙은 눈이 오히려 참 밝아서 잘 보이는구나. 인사, 사람의 일이 변한다고 자연이 변하겠느냐가 나와도 물음표 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뒤집으세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바위 앞 물이, 바위도 자연, 물도 자연, 언덕도 자연, 어제 본 것 같구나. 그러면 오랜만에 고향에 왔는데 어제 본 것 같이 친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명이 끝이 있을까? 수명도 하늘이 정한 일이다. 운명론이라고 하죠. 운명론. 하늘이 정해져 있다. 수명도, 공명도. 금서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벼슬과 관련되긴 즉 구분 허리에 80 넘어 만난 몸이. 그러면 제목이 생일 가니까 해피 벌스데이니까 8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화자가 80세가 넘어서 봄이 몇 해인가? 그럼 80번 넘은 거죠. 해마다 오늘 같은 날은 생일이죠. 생일 축하받는 날 임금은혜, 자기 생일을 임금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작품 수필인데요. 고전 수필이니까 여러분 수필처럼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볼까요? 조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자는 낚시 조자입니다. 낚시하다 조자예요. 낚시하다. 낚시에 관한 이야기, 낚시하는 이야기 보겠습니다. 나는 긴 여름 동안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늘 연못가에 나가서 고기들이 입을 뻐끔거리며 노는 모양을 구경했대요. 자, 여름에 할 일이 없어서 연못가에 가서 물고기 구경, 자, 물고기멍, 그죠? 고기멍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사람이 나에게 나무를 베어다가 낚싯대를 만들어주고 바늘을 굽혀서 낚시
시를 달아주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서울 생활을 했는데 바빠서 낚시 놓는 법을 몰랐던 나는 이웃 사람인 이 사람이 날 위해서 낚싯대를 만들어준 걸 감사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낚싯대를 물에다 좀 온종일 기다려서는 고기 한 마리 물리지 않았네. 이거 고기 잡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나는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건 이제 가르쳐 배웠나 봐요. 그래서 낚싯대를 들여 한참 만에 서너 마리 고기를 드디어 낚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네요. 고기 잡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되네. 요거는 이제 오케이가 된 겁니다. 고기 잡는 묘리라는 거는 묘한 이치라는 겁니다. 묘한, 오묘한 이치. 아직 깨닫지 못하였네. 라고 그 이웃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는 나의 낚싯대를 빼앗아 물속에 던져보았다. 그는 내가 낚던 낚싯대와 내가 쓰던 미끼와 내가 앉았던 자리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그가 잡아올린 물고기를 마치 기다리려도 한 듯이 낚싯대에 던져넣기에 바쁘게 딸려 올라왔다. 광주리에서 건져내는 것만 같았고 소반에 올려놓은 소반이라는 작은 쟁반입니다. 작은 쟁반에 올려놓은 것을 세는 것 같았다. 나는 감탄할 말다. 똑같은 미끼, 똑같은 낚싯대, 똑같은 자리인데 나보다 훨씬 더 잘 잡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감탄했죠. 참으로 솜씨가 좋기도 하네. 자네 그 묘한 솜씨는 고기를 잡는 그런 묘한 이치, 노하우죠. 묘리를 말합니다. 한 수 가르쳐 주겠나.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잡는 방법이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요거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묘한 솜씨, 고기 잡는 묘한 묘리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만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걸 묘수를 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자네가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아침 저녁 이 낚싯대를 물속에 들이려고 정신을 집중하여 열흘이고 한 달이고 이 방법을 익힌다면 묘법을 터득할 수 있어. 묘법은 터득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손은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은 묘법을 이해하게 될 것일세. 그럼으로써 이때까지 얻을 수 없는 것,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오묘한 이치, 한 가지는 깨달았지만 그 나머지 두세 가지 깨닫지 못한 것,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의욕만 많아지는 것과 환하게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까닭은 모르는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일세. 자, 터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 많은 노하우를, 이 묘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나 이런 거를 다 얻게 되면 내가 어찌 간섭할 수 있겠는가? 간섭할 수 없다. 내가 자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뭐지? 그것뿐일세. 나는 낚싯대를 받아 물속에 던져놓으면서 스스로 찬탄했다. 이렇게 찬탄했네요. 참으로 그대 말은 훌륭하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미루어 이용한다면 낚시 놓는 방법에만 응용되는가라고 했으니까 낚시 놓는 방법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것은 배워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있음. 하지만 모든 것을 깨닫는 그 묘리는 스스로 터득하는 것임. 그지? 터득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 방법은 낚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적용이 가능하다. 확장을 할 수 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걸 가지고 큰 것은, 작은 것이 낚시가 되는 것이고 바로 큰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세상 모든 일이죠. 세상 일을 깨우칠 수 있다 하는데 바로 이를 두고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전 시간은 좀 말이 옛날 말로 되어 있으니까 좀 낯설 수 있겠죠. 38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38번 문제는 자연의 인격을 부여했다. 2번에 색채 대비가 있다. 다양한 관점을 묘사했다. 4번에 대화 형식이다 라고 했는데 가는 대화 형식이 아니죠. 의문의 방식인데, 자, 노란색 형광펜 꺼내 보실래요? 의문의 방식을 노란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의문의 방식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 거론할까 이런 게 이제 의문의 방식이죠. 나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찌할까? 이것도 의문의 방식이죠. 자, 다를 보겠습니다. 또 변할 것인가? 이거 의문의 방식이죠. 그러면 정답을 쉽게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죠. 39번 문제인데요. 자, 가의 논밭은 도로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결국 도로 확장하니까 결국에 확장되기 전에 백성의 삶의 터전을 뺏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텅 빈 부엌은
부엌은 바로 아낙네가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양식을 다들 그릇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그래서 슬퍼한다, 탄식한다. 맞는 말이고요. 초당은 청풍명월과 어울리는 초가집이죠. 초가집이 날 기다린다고 했어요. 지향하는 공간 맞습니다. 산천은 변해버린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빨간 형광펜을 꺼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게 문제 몰랐던 친구 보세요. 산천은 변할 것인가가 산천은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 산천이 변해버렸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고 정답 4번 40번 넘어가겠습니다. 봄과 여름을 물어봤네요. 파란색 형광펜 꺼내 볼게요. 자, 봄이 생일을 맞이한 날입니다. 임금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여름에 연못가에서 바로 낚시하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를 볼까요? 1번 선지를 보면 화자가 임금에게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다. 맞죠? 그 다음에 글쓴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낚시를 안 해봤는데 낚시를 하게 되는 거죠. 정답 1번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답 찾았죠? 41번 문제. 우리 가시였는데 이 놀이 유흥이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한 것은 바로 유흥을 위해 수탈당하는 백성의 현실이다. 맞는 말이네요. 백성들이 집과 논을 다 팔고 떠나는 것은 가렴죽으로 유랑의 길을 떠나야만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맞네요. 3번 뇌물을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인 이 현실은 관리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맞네요. 유생들이 과거장에서 제주를 겨루는 것은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 과거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유생들의 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 과거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게 유생들이 과거장에서 제주를 겨룬 것은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 이 사람들이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고 돼 있냐면 의로운 선비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오렌지 형광펜을 꺼내 볼게요.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라고 했는데 왜 의로운 선비가 하나도 없냐고 비판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죠? 정답 4번 보면 되겠습니다. 42번 고기 잡는 방법과 고기 잡는 묘리입니다. 자, 그러면 A는 누군가 가르쳐 줄 수 있죠. 다음 B는 쌤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있죠. 그죠? 그다음에 요게 A가 되고 요게 펜을 요게 A가 되는 것이고 이게 B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B는 터득하면 다른 사람은 관여할 게 없다고 했고요. A에 집중하기 위해 B의 의욕에서 B에 대해서 의욕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A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B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A는 가르쳐 주기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이 3번이고요. A를 익힌다면 마음은 스스로 B를 이해하게 된다. A를 계속 익혀서 이렇게 된다. 다음에 B를 알게 된다면은 A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학을 가지게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요 강의는 마치고요. 마지막 강의는 43번부터 45번까지 고전 소설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고수의 국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